Abrams to right field. Johnson coming in. He makes the catch. No hits for the Nats. Dylan Cease throws a no-hitter. The second no. 야구에서 투수, 그중에 선발 투수가 갖는 가치는 불펜 투수의 중요도가 올라간 현대 야구라고 할지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팀 내 기둥이 되어줄 에이스의 존재가 있고 없고는 그 팀의 강함의 척도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대한 요소이기도 하죠. 2024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에이스 투수 딜런 시즈를 영입했습니다. 월드시리즈 진출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에이스 선발 투수,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말이죠. 파드리스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하겠다는 천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들어맞는 듯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보자면 말이죠. 딜런 시즈의 첫 시작은 꽤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즈는 고졸 드래프트 선수였기에 10년 전인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그의 드래프트는 6라운드 전체 169번의 시카고 컵스의 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150km를 거뜬히 넘기는 강속구와 주력 무기인 너클 커브가 정말 좋았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많은 팀의 스카우터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봤고 그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라운드 정도에 뽑힐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높은 드래프트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오랜 재활을 하며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그의 드래프트도 물거품이 되는 듯해 보였죠.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지켜본 시카고 컵스의 담당자는 그의 드래프트 픽을 강력히 권했고 팔꿈치 부상에도 불구하고 꽤나 높은 픽인 6픽을 안기면서 그의 시카고 컵스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후 시즌은 컵스에서 꾸준히 재활과 훈련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끌어올렸고 패스트볼을 90마일 후반까지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의 상징과도 같은 슬라이더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시카고의 두 팀, 컵스와 화이트삭스의 트레이드가 가능되었고 컵스는 호세 퀸타나를 받는 대신 컵스의 주력 유망주인 시즈와 히메네즈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딜런 시즈의 화이트삭스에서의 MLB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2019년 7월 3일 빅리그에 데뷔한 이후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살아남는 걸 넘어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투표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기까지 합니다. 2022년 그의 성적은 184이닝, ERA 2.20, WAR 4.4, 탈삼진 개수 227개, 그가 기록한 성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6라운드 투수의 반란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알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3년 그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3게임 177이닝을 던지면서 4.5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죠. 에이스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 잘라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클래식한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볼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균 97마일에 달하는 패스트볼을 던지며 매우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지니고 있고 엄청난 각의 커브볼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위퍼까지 던지며 슬라이더의 움직임의 다양성까지 더해주고 있죠. 공 하나하나의 수준으로만 본다면 리그 최상위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삼진 개수를 보면 느낄 수 있는데 2021년 226개, 2022년 227개, 2023년 214개를 기록해 3년 연속 200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 올해도 현재까지 23게임의 출장에 174개를 잡아 게임당 평균 7.5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별탈 없이 앞으로 10게임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75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 249개가량의 탈삼진을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의 공 하나하나의 능력은 정말로 뛰어나죠. 다만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제구력입니다. 공을 특정 구역으로 로케이션 하지 못하진 않습니다. 그만큼의 제구력도 없는 투수였다면 에이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디테일한 제구력이 좀 떨어집니다. 우선 볼 개수가 많은데요. 그의 커리어 평균 볼넷 비율이 10%입니다. 9이닝당으로 보면 3.82개 정도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벗어난 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넷을 많이 내주더라도 그리고 볼 개수가 좀 많더라도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노는 빈도수가 좀 많으면 포수도 커맨드를 운영하기 좀 편하고 보는 팬들도 좀 편한 감이 있는데 시즌은 좀 오락가락합니다. 벗어난 공들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포수도 결국 피칭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패턴이 단조로워지며 결국 또 볼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건 올 시즌 한 단계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성과를 보여서인지 가시적인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죠. 우선 9이닝당 볼넷 개수가 2.83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4.02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아진 수치죠. 특히 완전히 벗어나는 볼의 비중이 지난해 14%에서 올 시즌 11%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존 근처에서 형성되는 섀도우 존 피칭은 39%에서 올해 43%까지 증가했죠. 디테일한 피칭의 관리에서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기록의 지표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영 투표 2위를 했던 커리어 하이 시즌인 2022년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의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딜런 시즈의 최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삼진율이 30.4%에서 27.3%로 그리고 올해 32.3%
10%로 좋아졌고,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비율은 10.4%에서 10.1%로, 그리고 올해 8.0%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이 아래에는 4.58에서 3.42까지 낮아졌고, FRP는 3.72에서 3.04로, WHIP는 1.42에서 0.99로 모든 기록들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알아봐야겠죠. 그의 피칭 메커니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살펴봐야 하는 건 피칭 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딜런 시즌은 강력한 패스트볼과 정말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구사합니다. 이 두 개의 구종이 80%가 넘어갈 정도로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죠. 거기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너클 커브를 3구종으로 던져 구속의 밸런스를 가져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헌데 이번 시즌부터는 우선 슬라이더의 비율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패스트볼 43%, 슬라이더 42%가 나올 정도로 거의 1대1 비율로 피칭을 구성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사실상 슬라이더 투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피칭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도 15%에서 8%까지 낮춘 것으로 보이죠. 대신 스위퍼를 새롭게 장착하려 하는 듯해 보이죠. 구속의 차이도 차이지만 무브먼트의 차이를 만들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죠. 아직은 약간 스위핑 커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완전한 스위퍼라고 하긴 뭐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피칭 구성을 해나갈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어쨌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시도는 우타자를 상대할 또 하나의 무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변화는 분명 좋아 보입니다. 특히 딜런 시즈의 슬라이더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물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의 슬라이더는 떨어지는 낙폭, 타이밍이 매우 훌륭합니다. 게다가 구속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 낙폭을 그리며 떨어지지만 그의 슬라이더 구속은 평균 87.7마일입니다.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의 슬라이더는 포신만큼 많이 던지지만 엄청난 타자 어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1할 오픈 7리에 불과하며 피장타율은 0.256, 헛스윙률은 43.8%에 달하죠. 967구를 던지면서 맞은 홈런은 단 4개 뿐입니다. 다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엄청난 브레이킹 볼이다 보니 이 볼이 그냥 감겨나가면 쉽게 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볼이 많아지고 의미 없는 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닝 소화력이 좀 떨어지죠. 게다가 이 각이 큰 슬라이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피칭 터널로 활용하는 하이존 패스트볼이 또 컨트롤이 아주 훌륭하지 못합니다. 날리는 공들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해서 또 볼이 좀 많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올 시즌 이 두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분명 아직도 이 문제는 딜런 시즈의 약점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 약간의 약점을 부풀리기엔 그가 갖고 있는 구위가 너무도 위력적이기 때문이죠. 올 시즌 샌디에고는 괜찮은 전력입니다. 어떤 면에선 작년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선수단의 구성 자체가 단단해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달리고 있는 팀들도 그만큼 위력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은 치열하니 말이죠.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팀의 승리를 안겨줄 에이스급의 선발 투수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딜런 시즈는 무척이나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해줘야 합니다. 지금 샌디에고는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한두 게임 차일 겁니다. 한 게임 한 게임의 에이스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죠. 그는 과연 끝끝내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까요? 샌디에고의 에이스가 되어주고 있는 남자 딜런 시즈의 행보를 주목해보시죠.